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퀀티터티브 타이트닝이 그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달에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연준의 양적 긴축이 꼬리 쫓는 강아지처럼 진행된다고 합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양적 긴축 이후 2023년 말까지 팬데믹 이전보다 15% 더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해 예상되는 서너 차례 단기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 첫 주에 장기금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2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연준의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이사들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소위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타이밍과 속도에 관해서 장시간 토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주식과 채권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광범위한 메시지는 양적 긴축이 이전의 긴축 사이클보다 더 일찍 시작될 것이고 연준의 관측통들이 관찰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연준의 불라드, 즉 올해 의결권이 있는 이사는 연준의 양적 긴축, 즉 재무성 채권 보유 축소는 수동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양적 긴축은 실제 재무성 채권 매도가 아니라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성 채권의 만기 도래의 결과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학자 아디타이아 바이브는 몇 가지 이유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이 다음 몇 분기 동안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연준이 팬데믹 기간에 대차 대조표를 2배로 확대했다. 두 번째, 따라서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양의 만기 도래하는 재무성 채권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세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양적 긴축이 2022년 4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은 2023년 말까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완화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번째 포인트와 관련하여 CNBC의 경제학자 스티브 리즈만은 연준이 하고 있는 일은 역사적인 부조리라면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에 자산을 덧붙이고 있으면서도 대차 대조표를 공격적으로 줄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꼬리를 쫓는 강아지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양적 긴축의 실제 진행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2년 10월로 예측되는 양적 긴축 첫 달에 대차 대조표에서 만기 도래하는 국채 100억 달러의 소진, 런업을 허용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래 차트에서 노란색 선, 즉 상환 한도, 리뎀션 캡은 2023년 1월까지 400억 달러로 증가한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연준은 또한 모기지 채권에 대해서도 300억 달러 상환 한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합 이를 통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2024년 말까지 1.2조 달러 줄어들 것이고 연준은 대차 대조표가 그 이후에 4.7조 달러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는데 이것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 15% 높습니다. 연준 대차 대조표가 그렇다더라도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줄어들면 주식시장이 역사적 붕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차 대조표 정책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확한 메커니즘에 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첫째,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의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은 팬데믹 이전보다는 분명히 완화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투자자들은 대차 대조표 축소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차 대조표의 변경 또는 달리 말하면 순자산 구매 규모가 핵심 변수라는 것입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은 분명히 2020년 초보다는 더 긴축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총자산 구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감하는 관점입니다. 연준은 국채 경매에서 추가 기능 애드온스를 통해서 만기 자산을 대체하거나 리즈만이 말했듯이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서도 대차 대조표에 새로운 국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 국채 경매에 100억 달러를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재무부는 경매 규모를 이 금액만큼 줄이고 시장 청산 가격으로 100억 달러 상당의 증권을 연준에 할당합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팬데믹 기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대차 대조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준이 2022년 2분기와 3분기에 거의 4천억 달러 어치의 국채를 매입, 즉 재투자해야 하는데 이 중 59%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매입한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이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서너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양적 긴축 예측을 연준 대차 대조표에 있는 국채 만기 일정과 비교한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곤색선은 연준이 팬데믹 이전에 매입한 국채이고 하늘색 선은 연준이 팬데믹 기간에 매입한 국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은 상환 한도입니다. 상환 한도. 이 상환 2022년 10월부터 국채를 가서 상환하기 시작해서 400억까지 상환하다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은 상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국채 상환 한도 이 노란색 선 아래 수량은 대차 대조표에서 사라질 수량 국채이고 이 한도 위의 수량은 재구매될 수량입니다. 결론은 임박한 양적 긴축에도 불구하고 대차 대조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백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 정책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완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15% 이상 더 많은 대차 대조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준이 예측한 대로 올해 서너 차례 금리를 인상한다면 더 이상의 양적 긴축은 주식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약세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네트가 경고한 금리 충격이 문 앞 바로 앞에 도래했습니다. 2022년 첫 주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수익률이 치솟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2022년 첫 주에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재무성 채권 가격의 폭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해 서너 차례로 예상되는 단기 연방기금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장기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정말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